네, 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오늘 데이터 통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학습한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통신할 때 주파수를 나누어서 학습하는 방법, 또는 이 시간을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법, 또는 이 웨이브랭스를 나누어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는 파이퍼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전체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멀티플렉싱 기술이 아직은 여러분들 숙제에서 구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이 선, 특히 유선, 무선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예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 매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 전송 매체라고 하면 이 주로 유선 쪽이라든지 무선 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건 주로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쪽입니다. 즉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 기관망, 즉 백본망에서는 광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케이블 TV를 시청하게 될 경우는 주로 동축 케이블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안에 안테나선 같이 좀 검은색으로 두껍게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선 쪽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라디오 주파수,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적외선 쪽 세 가지가 다 이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넷 케이블 쪽을 살펴봅시다. 이더넷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더넷, 즉 일반 컴퓨터에서 연결되는 대표적인 표준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여기 UTP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거는 Unshielded Twisted Pair라고 부릅니다. 즉 차폐되지 않고 이 약간 꼬여 있는 쌍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실제 케이블하고 이런 잭은 여기 RJ45라고 부르는 규격입니다. 이 잭 이름이 여기 하나하나가 다 여기 트위스티드, 즉 꼬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 이더넷 케이블을 한 번씩 잘라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 이더넷 케이블이 실제 여러분들 그 하나를 구해서 안 쓰는 거를 가지고 가위로 잘라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4개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통신이 됩니다. 즉 그라운드, 송신, 수신, 파워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잠깐 퀴즈. 자, 이 트위스트 페어라고 할 때 쌍이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위스티드 되어 있는 이유라는 건 일반적으로 신호를 우리가 여기 전송을 할 때 여러 노이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친다든지 갑자기 쇼트가 일어난다든지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이 선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트위스트, 즉 꼬여 있으면 어느 일부분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그 면적을 나누어서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노이즈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을 꼬여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100Mbps 이상 여기 카테고리 5가 사용이 되고 있고 5, 6, 7에서 넘어가게 되면 1GBps 대역까지 이용할 수가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은 없는 노트북도 많지만 기본적인 이더넷 케이블 연결하는 잭은 RJ45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규격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여러분의 컴퓨터와 062 또는 컴퓨터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통신이 무조건 되는가? 1대1 통신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접근하고자 할 때는 사실은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선만 있으면 통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선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약속, 즉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바로 CSMA-CD라는 기술입니다. 즉 이 매체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케이블 만드는 건 여러분들 심심하면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케이블을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만들거나 팔찌를 만들거나 이런 약간 장난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동축 케이블 자체도 텔레비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더넷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딴 지역이라든지 시골 지역에 가면 이더넷 케이블 직접 연결하지 않고 동축 케이블만 들어와 있으면 여기에서 TV와 이 인터넷을 동시에 쓰게 하려면 이런 케이블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블 자체는 굉장히 두꺼운 구리선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리선에서 굉장히 큰 대역폭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채널을 80개 이상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지금은 또 전화까지 같이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기관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 선 케이블은 광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케이블로 보면 이 주로 이런 뭐 노란색 또는 주황색 이렇게 있는 색깔이 있는 피복이 있는데 이 안 케이블을 보면 얇은 뭔가 이 유리로 된 섬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 케이블이고 이 광은 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종류는 멀티모드, 싱글모드에서 원거리, 멀리 가는 즉 서울하고 대전 사이에 원거리 연결하는 쪽에서 사용되는 케이블 또는 이제 학교망 또는 건물 안에서 사용되는 약간 단거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로는 멀티모드 케이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국가 간 또는 대륙 간 케이블은 인공위성이 아니고 지금은 다 바다 즉 해적 케이블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예전에 이런 케이블을 직접 활용하기 어려울 때 인공위성을 통해서 텔레비전 중계를 위성 중계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광 케이블을 바닷속에 매립을 해서 이 매립된 케이블로 굉장히 고속의 텔레비전 전송이라든지 인터넷 전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케이블이 어떻게 매설되어 있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지역, 부산 뭐 이런 지역에 해적 케이블이 매설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관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해적 케이블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케이블 만드는 회사 LS 같은 데에서 만드는 자체도 굉장히 안정성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 자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얇은 케이블이 아니고 바다 깊숙이 배가 직접 떠가면서 실제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온 바다에 다 이런 해적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케이블에 관련된 내용도 유튜브 링크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적 케이블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망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자체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나라 인터넷 또는 전화 또는 텔레비전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2011년 3.11 일본 대지진 사태 때 일본에 관련된 케이블이 절단이 되고 관련된 통신이 마비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서도 대만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에 의해서 광 케이블이 절단돼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큰 영향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여기에 PDF로 제공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 대지진 사태 때 3월 11일 날 이 광 케이블이 그 지역에 절단이 되고 절단이 됐다라는 건 그 동네의 트래픽이 다 유실이 되겠죠. 평소 같으면 이런 정도의 커브로 트래픽이 전송이 될 텐데 이 지역에 광 케이블이 절단돼서 이 정도면 거의 20% 이상의 트래픽이 유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이용되고 있던 핸드폰의 데이터 통신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절단돼서 이 통신 두절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여기 복구할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 여기 대만 인근에 여기 광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이 지진 때문에 절단이 돼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 인터넷에 영향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광 케이블 절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여기 보면 홍콩 이런 동네 다 영향을 받았고 결국은 이제 여기 일본하고 여기 필리핀 사이의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 지역을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광 케이블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이렇게 짧은 지연 시간, 즉 5mm 정도의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해서 새로운 광 케이블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11년도에 이 대서양 런던과 뉴욕 사이의 지연 시간을 이 60ms 정도로 단축시켰는데 기존보다 5ms 정도였습니다. 그럼 굳이 이런 5ms를 줄이려는 목적이 어떤 뭔가 이 이득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이득은 주로 이 주식 거래라든지 이 관련된 파이낸셜 컴퍼니 즉 관련된 은행 주식 등등의 사람들이 영국에 관련된 이 주식 시장의 정보를 뉴욕에서 5ms 정도 빨리 받고자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케이스입니다. 5ms도 굉장히 큰 주식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PC방에서 게임 할 때도 마찬가지죠. 5ms 차이면 게임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관련돼서 광 케이블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 개요에 대해서 여기 칸 아카데미에서 구글과 협력해서 여기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선 통신은 유선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주파수 대역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 우리가 이 3kHz, 300GHz 사이는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부르고 이상 인프라레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즉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음성 통신을 한다든지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 5GHz 대역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선 랜을 쓰면 2.4GHz 대역폭 또는 5GHz 대역폭을 직접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2.4GHz, 5GHz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특별히 표준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IEEE 802.11 BG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어셋 많이 쓰는데 블루투스도 동일한 2.4GHz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그비라는 통신 기술, 역시 이것도 무선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고, 이 전파뿐만 아니고 빛으로 통신하는 기술도 지금 최근에 개발돼서 이제 사용이 되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소리로 여러분들 열심히 숙지하고 있는 소리로 전송하는 기술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선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와이파이 애널라이저에 대한 여러 가지 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설치해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그 공유기가 쏘고 있는 무선 전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2.4GHz 대역폭 또는 5GHz 대역폭인데 굉장히 사설 그 공유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GHz 대역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5GHz 대역폭 가면 공유기 설정이 아직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5GHz 대역폭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인터넷 접속이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은 선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기억해야 될 건 선 자체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접근하는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걸 앞으로 학습할 거라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 케이블이 어떤 거고 무선 랜이 어떤 거고 주파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